7월 2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7% 하락한 3075.0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4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9% 하락한 782.1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1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온타이드, 상지건설, 형지글로벌, 형지INC, 이스트아시아홀딩스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한 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여름 테마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등 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 외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스페인과 남유럽 일대에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여름에 특화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파세코와 오텍이 관련 특징주를 붙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온타이드는 어제 장마감 후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크리스 FNC가 보유 중이던 주식 1688만 주를 코스모 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양수도 금액은 300억 원이며 처분 예정일은 9월 30일입니다. 온타이드의 최대 주주가 될 코스모 인베스트먼트는 OEM 사업에 특화된 기업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최대 주주 변경을 계기로 온타이드의 OEM 부문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OEM 사업이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상품을 제작한 뒤 고객사의 상표를 부착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형지글로벌과 형지INC 그리고 상지건설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형지그룹주들은 최근 특별한 호재 없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어제 장마감 후 형지글로벌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나선다고 전해지면서 그간의 상승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형지글로벌은 언론을 통해 통합 결제 플랫폼인 형지페이를 개발하고 스테이블 코인인 형지코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형지페이를 통해 형지그룹이 보유 중인 유통망과 고객사들을 묶고 그룹 전체의 통합 결제 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지그룹의 올해 목표 매출은 1조 원이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하기 위해 총 6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하네요. 이 같은 소식에 형지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상지건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형지그룹주와 상지건설은 같은 이 대통령 관련주인 만큼 형지그룹주의 급등 속 상지건설도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어제 장마감 후 주식 병합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 한 주당 가액을 266원에서 6,658원으로 병합한다고 밝혔는데요. 상장 예정일은 9월 25일입니다. 이어서 애경케미칼은 글로벌 배터리 기업을 상대로 나트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하드카본 음극재에 대한 납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애경케미칼의 관계자는 국내보다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테스트가 진행형이라 구체적인 기업을 공개하기는 어렵고 납품 논의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애경홀딩스와 애경관리자산이 애경산업의 지분 63%에 대한 매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예비 인수 후보자가 확정되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애경산업은 케라시스와 바세린, 2080 치약 등의 홈케어 브랜드를 보유한 생활뷰티 기업으로 애경홀딩스 측은 총 5곳에게 본입찰 초청을 보냈으며 태강그룹과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 등이 후보자에 포함됐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애경그룹주들이 애경산업의 인수 전 흥행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인트론바이오는 언론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 3종에 대해 미국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후보물질은 그람 음성균과 슈퍼박테리아의 강력한 항균 활성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HD현대건설기계는 어제 장마감 후 HD현대인프라코어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HD현대인프라코어의 보통주 한 주당 HD현대건설기계의 보통주 0.16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합병 기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합병에 대해 HD현대건설기계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사업 확대 그리고 신사업 기회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합병의 효과와 속도는 지켜봐야겠지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는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어요. 이 같은 소식에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드바이오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에드바이오텍은 최근 경영권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오큐피바이오엠은 난소암 면역 항암제인 오레고봄압을 개발 중인 바이오 기업인데요. 다만 에드바이오텍은 최근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만 주가 7월 14일에 상장될 예정이며 해당 물량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7%에 해당합니다. 전환 가격은 2,400원이며 에드바이오텍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595원입니다. 이어서 오로라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로라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인구 태스크포스가 이번 주에 출범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최근 저출산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인구 태스크포스 팀은 인구전략기획부의 설립 여부를 결정하고 저출산과 고령 사회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출산율이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되면서 최근 저출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출산 관련주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지노맨 컴퍼니는 기술 수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지노맨 컴퍼니는 항체약물 접합체에 집중하기 위해 500억 원대의 자금 조달과 인력 충원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을 목표로 신약 후보물질의 전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오늘 E&M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E&M은 최근 통신 장비와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기사가 붙어준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E&M은 이번 주 금요일날 보호회수 해제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발행 주식 총수 대비 21%의 물량이 보호회수 해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한일철강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한일철강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묶이는 하이스틸의 최대 주주이며 저 PBR 관련주로 부각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흥하해온, 2위는 형지엘리트, 3위는 신일전자, 4위는 동양철관, 5위는 오리엔트바이오, 6위는 KCTC, 7위는 서울식품, 8위는 애경케미칼, 9위는 두산에너빌리티, 10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애경케미칼입니다. 나트륨 배터리 소재의 글로벌 공급 기대감과 함께 애경그룹사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이스트아시아홀딩스, 2위는 CXI, 3위는 형제INC, 4위는 다날, 5위는 앱트뉴로 사이언스, 6위는 MBT, 7위는 오리기술, 8위는 KX, 9위는 메가터치, 10위는 파세코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이스트아시아홀딩스, 형제INC, 앱트뉴로 사이언스, 파세코입니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주식 병합 공시가 있었으며 형제INC는 형제그룹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 추진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앱트뉴로 사이언스와 파세코는 여름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SK하이닉스,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네이버, 5위는 HD현대건설기계, 6위는 한국전력, 7위는 하나솔루션, 8위는 현대로템, 9위는 셀트리온, 10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HD현대건설기계입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의 합병 공시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테오젠, 2위는 삼천당제약, 3위는 다날, 4위는 GFC생명과학, 5위는 리가켄바이오, 6위는 실리콘투, 7위는 파세코, 8위는 루닛, 9위는 셀트리온제약, 10위는 상지건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파세코, 상지건설입니다. 파세코는 여름 관련주이며 상지건설은 형지그룹주의 상승 속 같은 이 대통령 테마주로 부각되며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